오늘은 이제 일부 분의 어떤 그 전업주부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상 저는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대부분의 이제 전업주부들은 남편이 정말 개망나니가 아닌다면은 다 그냥 이래서 참고 저래서 참고 그러면서 그냥 무난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때로는 좀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요즘 이제 커피숍이나 이제 뭐 카페, 이제 요즘 빵 카페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러한 곳에 가면은 항상 보면은 이렇게 주부분들, 이제 전업주부들 이렇게 삼삼오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막 커피 마시면서 빵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도란도란 이제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도 어쩔 땐 저도 모르게 약간 좀 미소가 좀 번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그 외관상으로 그분들 속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땐 참 평온해 보이잖아요. 뭐 남편, 뭐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시간 잠깐 내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아니면 지인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런 데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뭐 정담도 나누고 할 때 보면은 저는 왠지 뭐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평온하게 사시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들을 할까요? 대부분 뭐 살아가는 이야기겠죠.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뭐 아이들 이야기, 뭐 남편 이야기, 뭐 시부모님, 뭐 친정 부모님들 이야기도 할 것이고 또 뭐 누구네 집 여자, 누구네 집 남편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다못해 뭐 남의 집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느 여자는 이렇다더라, 뭐 우리 동네 누가 이러는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 연예인 이야기, 뭐 연애와 관련 어떤 그 연예인들 관련된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깔깔거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웃고들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로 하고 뭐 가볍게 얘기하면서 넘어가고 하면 이제 그걸로 하면 끝인데 문제는 이제 자신의 어떤 불평, 불만을 하는 데서부터 이제 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남편이 이렇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뭐 어느 집 남편은 이런데 뭐 이렇다더라, 저 여자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쟤는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살더라, 저렇게 살더라, 뭐 이런 얘기. 근데 여기까지도 좋아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을 아는 지인한테 털어놓음으로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주위에서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부추길 수 있는 부분부터 이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듣고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누구는 이런데 요즘 그렇게 사는 여자가 없느냐, 막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빈정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이 말에 자기가 현혹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혹이. 그래서 왠지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은 더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만 감정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왜냐면은 누구나 다 불평 불만은 갖고 사는 거니까. 다만 그 불평 불만을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를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이지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속에 쌓아두고 솔직히 뭐 속에 쌓아두고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주위에서 이제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뭐 이혼을 하신 친구분도 있고 그리고 이혼을 언제 해도 진짜 전혀 이상할지 않을 정도로 힘들게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애초 처음부터 그냥 싱글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옆에서 얘기할 때 야 그러면서 왜 사냐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50대 제가 이제 주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50대 전업주부 분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50대 정도 됐으면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혼의 기준을 아이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야 아이들도 이 정도 다 컸으면 이제 이혼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가득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현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왠지 자기 자신이 정말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문제는 내가 지금의 이 남편과 계속 살아간다 하더라도 더 나아질 게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제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친구들 중요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뭐 이혼을 하고 혼자 자유롭게 산다든지 원래 혼자 사는 친구들 자유롭게 산다든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뭐 야 너 이혼해 이러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친구들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위에서 혼자 아무래도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친구분들이 있으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너 거기에 뭐 애인이 생겨서 애인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진짜 로맨스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럼 옆에서 볼 때 그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람이면 당연히 부러운 거지 그걸 보고 안쓰럽게 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 남편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내 남편은 뭐 너무 싫다, 뭐 막 이런 생각을 가득했을 때 굉장히 그 친구가 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 이혼해라, 나 너무 좋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결국 그 영향은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 위한답시고 은근히 이혼을 부추기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기 자신과 똑같은 상황의 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심리도 작용합니다. 그래야 서로 이제 의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동료 의식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홀딱 넘어가는 아내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뭘까요? 이제 아내는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 잔소리 한다 하더라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왜냐? 어차피 너하고 살아도 나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이제 겁먹을 게 없는 거죠. 남편한테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너하고 이혼해도 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의 눈치도 전혀 보지 않고 아이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약속 잡히면 막 밤이고 저녁이고 막 나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대충 뭐 찌개 하나 끓여놓으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거 데워서 이제 먹을 나이는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없고 좋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하지만 남편의 입장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남편은 자기가 집에 들어오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어쩌다 한두 번씩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아내가 들어와서 자기 어떤 뭐 밥도 좀 차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좀 환하게 이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러고 지내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아내가 수시로 집에 나가 있으면 남편 항상 빈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잔소리 안 할 남편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여자는 무조건 이래야 된다, 뭐 남편은 이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면 불 꺼진 집에 들어오는 것과 아내가 어쨌든 뭐 집에서 누워 있던 뭐 TV를 보고 있던 잠을 자고 있던 아니면 놀고 있던 어쨌든 사람이 있는 집 들어가는 거하고는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계속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면 솔직히 불안하고 싫죠. 그래서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도 두렵지도 않고 이제 뭐 눈치도 안 보이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쓸데없이 뭐 인터넷 같은 데 막 뒤져보면서 무슨 뭐 등산 모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취미, 뭐 어떤 뭐 운동 모임에 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또 얼마나 또 남자들이 껄떡거려요. 거기 뭐 수천 그런 새끼들 많아요. 막 오면은 막 껄떡껄떡거리고. 근데 여기서 또 여자가, 이 아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거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이 남자들의 습성이라는 건요, 그 여자가 정말 오바이트 쏠리게 생기지 않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이 껄떡껄떡거리면은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지 알고 마치 자기가 예전 과거에 젊었을 때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어떤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더는 가정과 자기와 어떤 동떨어진 생활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임에 가면 또 남자들이 얼마나 잘난 척을 합니까? 자기가 항상 자기 자신을 과다하게 부풀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마치 뭐 무슨 공작새 마냥 원래는 초라한데 그냥 멍하고 이제 부풀리는 것처럼 부풀린단 말이에요. 자기 생활의 어떤 80% 90%를 포기하고 뭐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막 좋은 명품 옷에 뭐 하고, 그리고 항상 뭐 돈도 잘 쓰고, 그리고 항상 유머도 넘쳐나고, 이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전업주부였다가 이런 데 나간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확 하고 눈이 간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남편을 생각을 해봐요. 저거 얼마나 못났어요. 맨날 구질구질하게 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막 코나 드링드링하고 잠이나 자고 앉아있고, 맨날 집에서 자다가도 방구나 붕붕 끼고 앉아있고 꼴도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왜 이렇게 또 잔소리는 많은지, 좀만 늦게 들어와도 어딜 갔다 왔냐, 뭘 했냐, 또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건 많은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꾸 귀찮게 하고 싫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돈을 뭐 엄청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싫은 거야 남편이 점점. 그리고 이제 자꾸 자기가 보는 그러한 남자들과 이제 비교가 돼버리니까 이제 남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내분들은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너와 안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이제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자꾸 남편한테 부딪히고, 남편하고 또 싸우면 싸우게 되는 거고, 또 싸우다가 정 안 되면 이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너하고는 더 살아봤자 내가 더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는 없어 라는 이제 생각이
드니까. 하지만 반면에 자기가 밖으로 돌아보니 재밌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자기를 아직까지도 이제 여자로 생각해서 자기한테 대시를 하는 남자들도 막 생겨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남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각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아내는 행복해질까요? 아내의 생각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이 재산분할을 할 때 이 50대 초반, 50대 뭐 중반까지, 뭐 50대 그 이상이라도 내가 평생 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받는 아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평범한 우리 서민들은 다 솔직히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 그리고 또 막상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남자들도 꼬이잖아요. 꼬여도 다 그런 놈만 꼬이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진실성 이런 거 없고, 쟤네들은 그냥 어떤 엔조이식의 위주가 되어 있는 어떠한 그러한 애정인 것이지, 뭐 진실된 사랑, 이 아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물론 뭐 아내도 뭐 그런 생각으로 그 남자들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혼을 한 아내분들은 이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저 남자가 절대로 그 아내 책임져주고 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의 남편도 자기가 저만큼 벌 일 없고 멋도 없고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을 어떻게 한번 꼬셔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도 막 치장하고 진짜 할부로 차도 좋은 차 사고, 그리고 막 돈도 잘 쓰고, 그리고 어디선가 막 여기서 이제 여자들을 웃기게 해주려고 재밌게 해주려고 막 유머도 막 배우고 해서 막 그걸 한다고 쳐봐요. 그 돈이 다 그 아내 그 자신한테 줄 생활비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내분들이 만났던 그 남자들, 그 놈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이제 그러한 놈들을 보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원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이제 항상 유머 있고 재미있고 능력도 좋고 그래서 돈도 잘 쓰고, 근데 반면에 내 남편은 맨날 쫌생이처럼 살고 있으니까 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착각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네 집에 가족들 부양 안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쓰는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이 이혼을 했다 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뭘 하겠냐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정말 직설적으로 말해서 이 남자들이 원하는 건 그냥 그 아내하고의 잠자리, 그 섹스, 그 한 번이 중요한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내분들은 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디 가서 설거지라도 못하냐. 이거 착각이에요. 뭐 설거지는 아무나 하는지 알아요. 제가 이 얘기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설거지 있잖아요. 이거 50 넘어가가지고 종일 서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리고 그런 식당에서 그런 분들 써주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분들을 데리고 일하는 게 더 편하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 식당 업주분들은요. 근데 자기 혼자 옛날 생각하고 있는, 옛날 생각. 내가 뭐 어디라도 뭐 가면 뭐해? 못해 라고 이제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전업주부로 계속 20, 30년, 길게는 짧게는 뭐 1, 20년 이렇게 살던 분들이 지가 가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야. 항상 놀고 먹고 맨날 여기다 불평불만하다가 남편한테 대한 불만으로 난 불행해 라고 하면서 이혼을 했던 분들이, 그러면 결론은 뭐야? 어디 뭐 식당 가서 설거지 하려고 이혼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이 전업주부 분들이요, 매일 뭐 친구들 만나서 막 이런저런 막 무슨 뭐 연예인 얘기, 뭐 누구 다른 집 여자 얘기, 뭐 다른 집 남편 얘기, 누구네는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이 시사, 이 경제 뉴스를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를 많이 보시는 전업주부분들은요, 정말 사리가 분명해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 상태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러한 분들은 많이는 벌어다 주지 못해도 그러한 남편한테 감사하면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의 어떠한 이런 노동력에 대해서 크게 불평불만을 갖고 내 남편은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남의 집하고 비교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항상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아니면 자기는 돈을 안 벌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자기 돈을 안 벌어봤으니까 자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우스운 거죠, 이게. 근데 결국 그 돈으로 지가 그러고 돌아다니고 쓰고 다니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이 시사 뉴스, 이 시사 관련 그리고 경제 뉴스를 한번 봐봐요. 요즘에 인공지능 AI가
자기가 모든 일을 굉장히 많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웬만한 조그만 식당 가서도 이 키오스라고 하나요? 그거 계산하는 거 다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미 한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형 마트를 가봐요. 대형 마트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있는 그 캐셔분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분들 자리보다 이 무인 자리가 더 많아요. 거기는 관리하시는 분 딱 한 명만 계시면 다 돌아갑니다. 벌써 지금 몇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평생 놀고 먹을 정도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사, 경제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부분들이라도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앞으로 이 로봇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상당 부분의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무슨 먼 나라, 50년 후, 100년 후의 얘기인지 알고 귀담아 안 듣는 분들도 많아요.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딱 왜 느낌으로 알잖아요. 이분이 이 말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제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뭐 더 그렇게 막 계속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듣고 싶은 건 오로지 그냥 이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혼 절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길 바라는 건데, 제가 뭐 이분들한테 자꾸 근데 이렇게 하면 이혼하면 안 된다 어쩐다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이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이 뭐 제대로 들리나요? 안 들리지.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을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이 아내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을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만 들으실 게 아니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 후에 자신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 그것만 본다면 결론적으로는요, 누가 걸림돌인지는 명확하게 나와요. 이런 아내들이 걸림돌이지 남편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 정말 우리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다 열심히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여자라도 저런 여자들은 자기 이해를 못 하겠대요. 저런 여자들은 어떻게 살려고 저런 사고방식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남편이 뭐 두들겨 패고 맨날 바람피고 하면은 그건 자기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저렇게 혼자 어떤 금자감에 빠져가지고 저런 식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들을 보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답니다. 마치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 같대요. 그런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제 말 너무 기분 나쁘게만 들지 마시고 정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이 지금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기분 나쁘시더라도 일단 시사, 이 경제 뉴스 좀 항상 좀 보세요. 이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자신 혼자만 그런 걸 외면하고 사는 아주 뒤떨어진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끝.